주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치권 기상도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진행이 되고요. 같은 시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준비재판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보니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소추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랑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근데 헌재가 보통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줄줄이 선고하진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가능할까요? 그렇게들 그래서 목요일도 정기 그 선고일이고 그래서 연이틀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월, 목, 금 3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축축 좀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면 지금 뭐 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주까지 못 잡으면 분명한 이상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더라고요. 뭐 기각이든 각하든 뭐 직무 복귀는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수순 같은데 네. 저는 뭐 각하보다는 기각 쪽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각하의 경우에는 이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200명이냐? 근데 이제 151명 기준으로 처리를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200명이다 그랬을 때 이제 각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작년 12월 27일에 탄핵 소추 됐는데 네. 그거 뭐 각하 의결 정적수 따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그게 그러면 진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과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각하를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왜 시간 끌었냐 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부 법률가들 중에는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에 총리 시절의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거에 3건, 2건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총리 시절의 거는 뭐 151로 하고 예. 권한대행 때 있었던 일은 뭐 200으로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총리 시절 건만으로 뭐 어쨌든 결론이 기각이 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줄탄핵을 했는데 또 줄기각이 나오면서 네. 정당한 탄핵 소추였냐라는 좀 지적을 받을 것 그렇죠. 같고요. 탄핵 예. 소추권 남용. 오늘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기각을 하면서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적을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그 4명이 그 하루에 줄기각된 적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그거를 왜 적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때 뭐 저도 결정문을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검사 쪽이었는지 감사원장 쪽이었는지 그쪽에서 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네. 답변 차원으로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뭐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그 무죄 판결문에 뭐 이거는 무죄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쓰나요? 예, 뭐 그런 건 본 적 없는 본 적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꼭 그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이치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참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예. 굳이 뭐 그런 네. 국회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네.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뭐 기각이냐 각하냐부터 해서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수순인 만큼 탄핵 인용 주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눈여겨 봐야 될 게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묵인 방조했다,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해 놓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합법이었다면은 아예 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뭘 뭐 묵인 방조한 게 뭐가 죄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불법이지만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그 당일날 한 총리의 행위는 그 불법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뭐 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같은 판단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고 네. 대통령에게는 또 그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점이 이제 그 대통령 탄핵 그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입장을 그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가 묘하게 또 명확한 그 입장 표명 안 하면서 하는 뭐 무슨 기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죄 철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내용이 좀 담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저 윤 대통령 케이스랑 좀 다른 게 네. 윤 대통령 케이스는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예.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죄는 없고 내란 행위예요. 내란 행위. 예, 그러니까 꼭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제 한 총리 그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꼭 당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전 10시니까 뭐 결정문 나오면 또 한창 해석을 놓고 네.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뭐 모두 발언 쪽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삼으려면 진작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기일을 좀 늦게 잡은 걸 보면 각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네. 것 같고요. 의결 정족수도 그러면은 150석 정도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 총립대 부분, 권한대행 부분을 갈라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그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거를 일단 중요하게 판단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총리 시절에는 151석을 적용하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뭐 200석을 적용하는 그 선별적인 이런 것도 뭐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복잡해지니까 저는 글쎄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예,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 예.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의결 정족수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여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일도 있다 보니 그걸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인 25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된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과 하루 차이라 할지라도 선후 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여론 흐름에 있어서 예. 선후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야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무죄를 받으면 될 텐데. 먼저 무죄를 받으면은 아주 깨끗하게 끝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분위기상. 보는 사람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여론을 좀 같이 묶어서 보는 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가 좀 손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데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좀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정치적으로 판단,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게 뭐 법원의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하고 뭐 이게 연동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어차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수순이 될 텐데, 네, 근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때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4명이 사망했잖아요. 네, 벌써 2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신으로. 네, 그리고 좌우 충돌에 그게 그때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법 재판에서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거꾸로 그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복귀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 진영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승패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승패가 완승 완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뭐 양쪽이 워낙 갈라져 네. 있고 또 헌재 주변에서 시위도 연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예 가만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네. 뭐 물론 이제 본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간 유세 현장이었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더 과했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잖아요. 기각돼서는 안 된다. 네, 파면이 인용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각 정파가 자신들이 뭐 그 정파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은 정반대잖아요. 각하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